7번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먼저 서브노트를 보고 압수물의 처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압수물의 처리는 한두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 20페이지, 22페이지 60번에서부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지문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좀 크게 먼저 한번 여기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압수를 이렇게 하면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압수를 하고 이제 재판이 확정이 됐다, 재판이 선고가 됐다, 이제 형집행을 하는 단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수사와 공판에서 압수를 하게 되면 압수는 자청 보관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청 보관이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변형타가 나오죠. 이 보관과 관련해서 바로 운반하기 어려운 것들, 뭐 위탁 보관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헌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제품 같은 경우에서 폐기 처분, 그 다음에 돈으로 바꾸는 거 환가 처분, 대가 보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폐기 처분도 보관의 일종입니다. 나중에 이제 재판이 선고가 되면은 2단계에 있어서 몰수, 국고에 귀속한다든지 아니면 환부, 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아무런 재판이 없다. 항상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만 제한하는데 구체적 사건에서는 재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런 재판이 없으면 압수 해제를 간주한다. 이것은 환부를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단계라도 국민의 서비스 차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리 돌려줄 수 있다. 이제 환부. 환부라고 하는 것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압수가 잘못된 거죠. 그때는 환부하여야 한다. 필요적으로 환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환부, 가짜가 붙은 것을 보니까 임시적으로 돌려주는 것. 이것은 이제 증거물과 증거에 공할 물건. 그래서 이제 증거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변형타가 있을 거고, 이제 피해자 환부가 나온다.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 원래 환부나 가환부는 피압수자, 압수를 당한 자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법의 질서가 민사법의 질서에 손을 못 대는 건데, 예외적으로 피해자 환부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 피해자에게, 실체법상 권리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판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결정으로 하고, 반면에 재판을 선고할 때는 몰수 환부 같은 경우를 판결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먼저 압수물은 자청에서 보관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할 수 있는데, 이 위탁 보관에서는 딱 하나예요. 사법상 임치. 사법 나오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맡기는 게 임치입니다. 무료가 원칙이다. 이 민사 전형 계약 중에 하나인데 사법상 임치는 무상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기 처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일단 폐기 처분은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폐기 처분 할 수 있다예요. 둘 다.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금제품밖에 없었다.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유통이 금지되는 압수물, 금제품에 있어서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동의를 얻어가지고 폐기할 수 있는데, 바로 위헌물들이 좀 나오게 되고, 위헌물들은 빨리 없애야 되는데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동의가 없더라도 바로 폐기 처분이 가능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가 보관. 대가 보관은 옛날에는 이제 국고에서 가져갈 것만 했었어요. 몰수해야 될 압수물. 현저한 가치 감소 염려가 있는 것. 그런데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돌려줄 것은 무조건 그냥 썩어도 내버려뒀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환부해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도 이 가치 감소가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울 때는 대가 보관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대가 보관을 하게 되면 대가가 압수물과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압수물을 어떻게든 처분하게 될 때 항상 미리 통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미리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 대가 보관.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 그래서 이제 통지까지 해쳐서 대환, 이가 피통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가짜를 잘못 썼네요. 대환, 이가 피통 해서 반드시 사전 통지고. 이러한 경우 사전 통지가 없으면 위법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내려가서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인데 압수 계속이 필요가 없다. 잘못 압수한 거예요. 이때는 환부하여야 됩니다. 환부는 항상 피압수자 또는 제출인에게 하는 거. 피의자도 환부 청구권이 있고요. 환부 청구권은 공권으로서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포기해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기소 중지가 되더라도 나아가 소유권을 포기해도 환부하여야 한다. 이것들은 과거에 압수한 물품들의 포기각서를 받고 국고에 귀속한 그런 폐단들. 그러니까 아무나 무작위로 잡아다가 놓고 조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압수한 것들 포기각서 쓰고 내보내고 나중에 뭐 수사기관이나 누가 나눠갖고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의 공할 압수물은 가환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임의적 가환부고. 그런데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은 가환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33조 1항과 2항에서 약간 여기는 임의적으로 나오고 여기는 필요적으로 나온다.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증거에만 순수한, 그러니까 필요적 가환부의 대상은 순수한 증거물, 몰수 대상이 아닌 거. 그럼 증거에 공할 물건은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임의적 가환부의 대상은 임의적 몰수 대상물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증거물이면서 임의적 몰수물이면 임의적 가환부, 증거물이고 몰수 대상이 전혀 아니다. 필요적 가환부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 피해자 환부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 하고, 이게 민사법적 질서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다소라도 의문이 있으면 환부할 수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든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는 형사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민사법적인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압수물의 실체법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실체법상 권리자. 원래 피압수자가 있는데 피압수자에게 돌려줬다. 근데 소유자가 제3자예요. 제3자는 형사법원이 돌려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소유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다음 5번의 지문은 원래 행시 지문인데 대한민국의 재반 법률은 몰수의 선고가 없는 이상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게 원칙이래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 몰수에 이어서 선고가 없는 경우라도 국고에 귀속시키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뭐냐? 환부받을 자가 소재불명 시 관보에 공고하고 3개월 내 환부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몰수 선고가 없는 경우라도 할 수 있다. 위의 지문으로 오히려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몰수 환부 판결을 선고하는데 별단의 선고가 없다. 아무런 선고가 없으면 압수 해제를 간주하고, 가환부한 작물도 별단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 돌려주는 것을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집으로 17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 먼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된다. 이것만 봐도 틀려요. 폐기는 무조건 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원래 여기로 이어져요. 현저한 가치 감소가 염려가 있으면 대가 보관할 수 있다로 이어집니다. 말을 꼬신 거예요. 폐기 처분 언제? 위험물과 금제품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 염려 항상 있으면 대가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 사건 종결 전이니까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이게 피해자 환부가 되겠습니다.